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관제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용어로는 항공교통 관제사, 영어로는 Air Traffic Controller라고 합니다. 관제사라는 직업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관제사란 정확히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떻게 업무를 하며 왜 관제사가 필요한지 등 관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항공교통 관제란 무엇일까요? 항공교통 관제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통관제라고 표준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이죠.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항공교통 관제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죠. 표준국어사전에서 항공교통 관제사란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사란 항공기의 이동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무선 통신, 레이더 장비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업무를 지시, 통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도 나와 있네요. 한 문장씩 알아보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업무를 지시, 통제. 이 부분을 보면 관제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운항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조종사에게 관제 지시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제 지시란 조종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느 고도로 올라가라 또는 내려가라, 어느 만큼 속도를 내라 등의 지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업무를 할까요?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선 통신, 레이더 장비 등을 이용. 이 부분을 보면 관제사는 관제 업무를 할 때 바로 저 장비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겠죠? 저 장비들이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여 업무를 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레이더 장비를 알아보죠. 레이더라는 것이 뭔지는 아시죠? 영화나 만화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레이더는 레이더 장비 자체에서 전파를 쏘아 어느 물체에 맞으면 그 반사되는 전파를 레이더 장비가 다시 수신하여 그 물체의 크기, 위치 등의 정보를 얻는 장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5개 레이더 사이트가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공역 전체, 전방위적으로 전파를 발산합니다. 이 전파는 공중에 있는 항공기에 닿고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전파를 레이더 사이트가 수신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지만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레이더 사이트와 항공기는 서로 정보를 송수신하고 이 과정을 통해 레이더 사이트는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된 항공기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관제사가 보기 쉽도록 항공기의 정보를 가공하여 레이더 화면에 전시를 합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항공기의 편명, 고도, 위치, 속도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고 관제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기에 어떠한 관제 지시를 내릴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지상에 있는 관제사는 레이더 화면으로 항공기를 관찰하고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에게 어떻게 관제 지시를 내릴까요? 그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레이더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10개의 통신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시설은 지상에 있는 관제사의 말을 수신하여 하늘에 있는 항공기에게 전파하고 또는 반대로 하늘에 있는 조종사의 말을 수신하여 지상에 있는 관제사에게 전달합니다. 종합해보자면 관제사는 레이더 장비가 수신한 항공기의 정보를 레이더 화면을 통해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적절한 관제 지시를 판단한 뒤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조종사에게 관제 지시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항공교통 관제가 무엇이고 관제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관제사가 필요한 걸까요? 항공기는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적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알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러 가시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의 차량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차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가 안경이나 렌즈 없이 1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운전자의 시선으로 살펴보죠.
운전은 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위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다른 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렴풋이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방의 차량이 가까워지고 부딪힐 것 같습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옆으로 피하거나 추월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멈추게 되죠. 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바로 멈추면 되니까요. 이 예시를 바로 항공기에 적용하여 알아보죠. 항공기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바로 시력이 좋지 않은 차량 운전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창문을 통해 주변의 다른 항공기들을 관찰할 수 있고 또는 항공기 내 자체 레이더 장비를 통해 주변의 다른 항공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아 제한적인 범위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마치 시력이 좋지 않은 차량 운전자처럼요. 또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상의 차량이 정해진 도로로만 운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항공기 또한 항로라고 하는 정해진 길로만 비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로는 1차선입니다. 자, 그럼 조종사의 시점으로 살펴볼까요? 항공기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는 도중 많은 구름이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릿합니다. 전방에 다른 항공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선 항공기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옆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항공기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항공기는 차량처럼 정지해서 부딪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항공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공중에서 멈추게 된다면 바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항공기는 공중에서 정지하며 항공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항공기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제사가 필요합니다. 관제사는 항공기가 볼 수 없는 큰 범위,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역에 있는 모든 항공기를 레이더 장비를 통해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제사는 항공기들을 관찰하며 항공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각각의 항공기에게 적절한 속도, 고도, 방향 등을 지시함으로써 항공기가 공중에서 멈추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항공교통 관제는 무엇인지, 관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관제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공 분야에는 여러 집단이 얽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단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관제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사가 없다면 항공기는 운항을 할 수 없고 만약 운항을 한다고 해도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며 비행을 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관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든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관제에 대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Good day.